울면서 아파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무 곁을 떠난다고 해도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싫습니다. 이 밤 나무는 어릴 적 제자리를 지키고 서서 조금씩 넓어지는 제 둥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뿌리를 감싼 부드러운 흙과 얼굴을 덮어주는 밤하늘이 있기에 외롭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외롭다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게 뭐 줄어들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만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 자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큰일이겠죠.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면 그 외로움의 최고치 그 끝까지 한번 맛을 보고 또 구경을 해본 사람만이 뭘 해도 잘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FM 음악도시의 신해철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십시오. 하겟돈의 사운드 트랙 가운데에서 김신우 씨의 노래 마리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른들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밥 안 먹을래요? 그러면은 그 아픈 것도 먹어가면서 알아라. 앓는 것도 먹어가면서 알아야만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외롭다는 생각 같은 것도 방구석에 앉아서 난 외로워, 난 불행해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외로울 때는 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괜히 재밌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달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외로운 분들 또 이 밤 12시 넘어서 울적하신 분들하고 오늘 일요일은 전화를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는데 광고 나가고요. 그리고 음악 한 곡 듣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551-368-1552 팩스는 783-9616입니다.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 368-1551, 368-1552 팩스는 783-9616. 자, 지금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셔요? 예, 동대문구 이민동의 홍혜영이라고 하는데요. 홍혜영 씨. 예. 네, 홍씨 가문의 교수 홍혜영 씨를 모셨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요. 대학생이요? 네. 제가요. 예. 이 전화 연결되는 분들의 나이를 전부 다 어리게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는 전 지금 중학생으로 생각했거든요. 왜요? 과연 제가 나이 듦일까요? 왜 이럴까요? 뭘 전공하세요? 의상이요. 의상이요? 네. 잠깐 신청곡 먼저 받아놓을게요. 캔사스의 더스트 인더 윈드요. 더스트 인 더 윈드.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의상학과. 네. 뭐 의상 관련되는 학과 비슷비슷한 이름 많잖아요. 전 늘상 헷갈리는데. 네. 그 무슨 의류직물학과도 있죠? 네. 의상학과도 있고. 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옷을 만드셔요? 예. 뭐 디자인도 하고요. 직접 네.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규수라는 말이 맞군요. 예? 규수라는 말이 맞았군요. 그러면 옷은 몽땅 만들어 입으세요? 아니면 사서 입으세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만들고요? 이거 전공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2학년인데 어떻게 그걸 2학년이 오래 아니라 걸려요. 얼마나 힘든데요. 숙제를 다 못해가요. 바느질도 하셔야 되고. 바느질이 아니라 미싱질이요. 미신이요. 거의 뭐 네. 미싱일. 의상학과는 언제부터 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언제부터 의상학과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고3 때 갑자기 원래 그 방송일 같은 거 그쪽에 되게 관심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하려면 되게 많이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서요. 포기하고. 아니 의상은 뭐 머리 나빠도 돼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좀 이렇게. 홍혜영 씨 이제 저 직장 취직길 막혔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다 이 방송 듣고 쟤 안 써. 난 머리가 나빠서 넌 못 써. 이러실 것 그런 같은데. 건 아니고요.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요. 어떤 점이 특히 어려운가요? 되게 숙제가 많아요. 일단 숙제가 많다.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뛰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딱딱 안 나오죠. 이 구상 뭐 감 잡고 구상하고 그러는 것들이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건 어떤 종류의 옷을 만들고 싶으신 건데요? 벌써 좀 특이한 거요. 아무도 안 만드는 옷. 아무도 안 만드는 옷?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좀
이상한 옷이요. 아, 그 그로테스크 영어 나왔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로테스크가 근데 영어가 아니던가. 약간 지금 헷갈리지만 그로테스크하다면은 뭐 외국 패션쇼 요즘 봐도 네, 아, 어떻게 저런 옷을 입을까라는 네,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보니까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네, 그 비닐로 만들어서 네. 가슴 비치면서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그 가슴이 그렇게 훤히 비쳐서는 아, 길에서는 못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 진짜 무식하대요. 너는 음악 만들 때 네, 항상 실용적인 음악만을 만드냐요. 그래서 감상만을 위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가치도 따지듯이 네, 의상도 예술 작품이다 생각하고 실용성 없는 옷도 만들기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음, 그 그로테스크한 옷이라 그러면은 뭐 우주복 같은 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 좋아해서요. 네. 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랬어요? 갈수록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이상해져요? 네. 제가 만들어도 아무도 안 사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해진다라는 뜻이 네, 글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이상하게 본다. 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좀 너 좀 이상하다 막 이상한 것만 좋아하냐 막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또 재미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음, 특히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위에서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였다고 그럽니까? 성격은 어떠셨는데요, 어릴 때요? 네? 어릴 때 성격은 어땠는데요? 어릴 때는 좀 거의 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얌전하고 그러니까 네. 튀지 않는 지금은 다른 여자들처럼 얌전하지 않고요. 음, 되게 그냥 별로 안 튀고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네. 그냥 되게 평범하게 컸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나면서 점점 좀 남들이 안 좋아하는 것만 혼자 막 튀어오르고 예를 들자면, 어, 그리고 이런 말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네, 중학교 때부터 오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막 네, 그 넥스트 새로 파 나올 때마다 네. 이노우동 스탠딩 애들이 그- 여자애들은 좀 그런 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네네. 막 시끄러운 음악 싫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상한 음악을 듣냐고 그러죠? 예, 야 너는 좀 이상한 것만 좀 좋아한다. 막 네. 그래서 역시 너 답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노래를 좀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요. 아 자, 맞아, 네네. 오빠요. 좀 늦었지만 방송 잘 시작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영 씨 그 남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이상하다 그러건 말건 자 우리는 꿋꿋하게 삽시다. 네, 자 신청곡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전화데이트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위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더스티 인 더 윈드 캔자스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전화 연결, 전화 데이트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이유리나요. 유리나 씨요. 네. 혹시 유리나라면 영세명 율리아나를 줄인 건가요? 아닌데요. 근데 조선 이름 같지가 않은데요. 그쵸? 네. 저희 어머니 문학적 소양이 제 이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글 이름이에요. 예, 예. 네. 근데 한문으로 다 쓸 수도 있네요. 근데 한문으로는 는 없어요. 안 써요. 네. 어, 그럼 상당히 그 뭔지 모르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는 이름인데, 네. 조선 이름이군요. 네.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그럼 형제들 이름도 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유리나 저희 씨만? 오빠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냥 오빠 이름 평범하거든요. 하기는 저 남자분들 이름은 이렇게 예쁘게 한글로 짓고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름이 네 글자가 네. 되는데 그래서 불편하신 적은 없었어요? 많죠. 어떤 경우에 불편해요? 예를 들면 좀 저희 학교에서 네. 결석 많이 하면은 이걸 붙여놓거든요, 공고를. 그러면 네. 제 이름은 꽁지가 달려가지고 튀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이름 네, 끝이.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마다 네. 야, 너 FA 나왔더라. 너 무슨 수업을 그렇게 많이 빠졌니? 막 이러고 네네. 창피해서. 지금 제가 하신 일을 안 물어봤는데 네. 그 FA라고 말씀하신 걸 봐서 대학생이시네요? 네, 뭐 전공하세요? 철학이요. 우후.
아, 좋은 걸 전공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굉장한 그 전공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전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네, 졸업을 해야죠. 맞아요.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아, 그게 걱정되세요? 네, 잠깐 섬찟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 제가 졸업을 못한 이유가요. 예, FA예요. 네, 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혹시 학교도 어디서 많이 듣던 학교 아니에요? 그러면 네, 설마 어느 학교 다니세요? 네. 어느 학교 다니세요? 신촌에 있는 네, 데요. 신촌에도 네 군데가 있잖아요. S대요. S대요? 예, 서강대요? 네, 서강대 철학과예요? 네. 너 몇 학번이냐? 구사학번입니다. 너 구사냐? 네, 말을 해야지 전부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쩐지 FA 들었을 때 약간 제가 예, 좀 불길하긴 했었는데 지금 신청곡 미리 물어봐 놓을게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조금씩이요. 조금씩이요. 예. 네. 아, 구사학번 죄송합니다. 명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 만화를 보다가 비디오를 들여다보다가 여전히 유리. 더 이상 학교 얘기가 나오면은 네, 저희 그 추악한 과거 얘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돌릴게요. 네. 근데 여자분이 철학 전공한다고 그랬을 때 집안에서 뭐라고 안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어머니가 아, 적극 권유하셨어요.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붙여주신 그 이름이나 네. 뭐 이렇게 어머니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멋스러운 분인 것 같네요. 대답 없음. 그건 아니라는 뜻으로 글쎄요. 받아들이고. 일요일인데 오늘 뭐 하셨어요? 네, 오늘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오, 집에서요? 네, 93면은 지금 밑에 9596 네. 후배들이 산더미 같이 들어왔는데 예. 그 지금 본인이 저무는 나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왜 일요일에 집에 있었어요? 저무는 아이라니요. 아직도 한창이에요. 아, 무슨 소리? 그 잠깐이에요, 저무는 거. 남자친구도 없으세요?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이요? 예. 하긴 뭐 서강대 철학과 다니면서 졸업 때까지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런 게 웃기죠. 아, 그러면 남자친구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지금 방송인데 전국에 방송되고 있거든요. 예. 원하는 그 남자친구의 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악하기보다는 네. 똑똑하고요. 똑똑하기보다는 현명한 남자요. 이야. 그러려면은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30년 이상 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니, 근데 좀 약간 현명하다는 네. 게 고전적인 거랑 통하잖아요. 네네. 좀 고전적인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아, 고전적인 남자. 예. 수염도 좀 기른 남자. 아니, 그런 고전 말고요. 네, 왠지 모르게 그 어떤 부분은 자유분방하나 어떤 부분은 고지식하고 예. 이렇게 한자를 좀 많이 알면 좋겠어요. 한자를. 그럼 왜 그래요? 제가 신문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남자친구 보고 신문 읽어달라 그러게요. 예. 네, 이유리나 씨였습니다. 마침 제 학교 후배가 되셨는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조금씩 준비해드리고요. 네.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학교에 제가 한번 찾아가면 아는 척 해주세요. 예, 학교에서 뵙길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굵직한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남자분이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대입 준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입 준비 다시? 예. 재수하시는군요. 예.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뭐 그냥 뭐 건방지고 어줍지 않게 뭐 동정이라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 학교 갈 때 그 왜 발표 기다릴 때요 조마조마할 때 제가 예. 제 자신한테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너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예. 저는 도저히 예. 그 생활을 다시 한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싫더라고요. 예. 강태경 씨는 어땠어요? 아니 뭐 전 상상은 하는데요. 네. 남들이 한 번에 끝낼 걸 두 번에 끝내야 된다니까 뭐 조금 힘들죠. 뭐. 근데 그 재수 기간을 이제 남들은 한 번에 들어갔는데 예. 나는 실패해서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하면 안 되죠. 예, 그 시간이 뭐 이렇게 공중에 뜨는 시간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예. 뭐 현역이세요? 뭐 이런 물어보는데 예. 전 현역이 무슨 군대 현역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한 번에 들어왔느냐 예. 아니면 재수해서 나이가 우리보다 한 살 많으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예. 친구들 재수하는 친구들하고 이 재수하고 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만나보면은 예. 상당히
빨리 의젓해지는 친구도 있고 예. 뭐 그런가 하면 그 기간 그냥 공장에 뛰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상당히 마음고생들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의젓해진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예, 하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철든다 얘기하는 게 예. 그 기간에 정말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주에서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서 의젓해진 녀석들보다 재수하면서 의젓해진 애들이 참 많아요. 예,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은 대학 가서는 어떤 걸 전공하실 생각이세요? 전 광고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오.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광고요? 예, 그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 있었어요? 광고요. 형도 그 음악 하시니까 아시겠는데요. 그 네. 뭔가 이렇게 생각해내고요.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예, 그런 게 아. 좋더라고요. 그 15초 안에서 막 아이디어 짜내고 막 이런 싸움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광고 더 힘들 것 같아요. 외국 광고들 보면은 예. 뭐 30초는 물론이지만 1분, 2분 넘어간 이런 광고들 참 많은데 우리나라 다 15초 아니에요? TV 광고는. 예,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전혀 뜻밖의 막 제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강태종 씨가 만일 광고 이제 제작 뭐 프로듀서나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의 광고를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요. 전 무슨 보일러 상편 되면 안 되죠? 예, 상표는 안 되셔도 예. 누구나 다 알겠죠, 어차피. 네. 예, 그 보일러 보면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겠어요. 그 있잖아요. 네네네. 뭔가 인간미가 좀 넘치는 그런 아, 광고. 좀 따뜻하고 이렇게 내용도 있고. 예, 그래요. 확실히 그 엄청난 제작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광고도 있고 광고 작품으로 예술적 질 막 이런 것도 따지고 예, 막 그 국제 막 시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보일러 광고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보일러 광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받지 않았었어요. 예, 그 대상 받았는데요. 광고 네. 대상. 예, 근데 저 그 얘기 들었다. 그래서 그 광고가요. 예, 광고 그 외국 그 경쟁 부문에 출품을 했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큰 상을 받았으니까.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전혀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마 그 독특한 정서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 보일러 놔드린다라는 그게 예, 이렇게 문구만 들으면 이렇게 쩌릿쩌릿한데 막 예. 찔리고 우리 아버지 막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어디 아버지 보일러 놔주고 뭐 이런 개념이 우리랑 틀리잖아요. 안 사죠, 막.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한국적인 광고를 만든다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예. 지금 그러면은 공부하시면서 눈앞에서 막 광고가 막 스쳐 지나가고 그래요? 광고보다는 그냥 학교가 스쳐 지나가죠. 막. 일단은 학교가 급하죠. 예. 지금 얼마나 남았죠 이제 시험이? 한 220일 정도 남았는데요. 220일. 예,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네. 하는 것 없이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날짜가 후딱후딱 지나가요? 예. 다행입니다. 저는 고3 때 날짜가 뒤돌아보면은 하루도 안 지나갔고 뒤돌아보면 3시간 갔고 그래도 후딱후딱 지나간다는 거는 강태준 씨 그만큼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날짜가 이렇게 후딱후딱 가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예,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기에 왜 안 하냐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야 뭐 어쨌든 본인한테 전권이 위임된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건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정말 본인이 하는 싸움이니까요. 예, 제가 잘해야죠. 네.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전국에 계신 고3도 고3이지만 예. 그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연합 여러분들에게 예.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표로 말을 하면요. 네. 예. 딴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오직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과 또 다른 네. 희망을 위해서 네. 그냥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참자. 예. 쩌릿쩌릿. 그 말 한마디 안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뭐 네. 공부라는 게 참아야죠. 뭐. 네.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강태종 씨와의 전화 연결이었고요. 예, 근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한마디 돼요. 제 네네. 사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네, 저희 가족하고요. 네네. 친구 형규한테 너무 네. 고맙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대입 시험에서 꼭 합격하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가족 여러분들하고의 친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고3하고 재수생이 수험생들 둔 부모들하고 친구는 무슨 죄인이에요.
전화 한 통 하기 그렇게 그 집에 전화하기 죄스럽고 부모는 테레비 보는 거만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자, 강태종 씨께 노래를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또 수험생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자신의 인생과 진지한 경주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원진 씨 위하여였습니다. 사족을 좀 달자면은요, 요즘 들어서 그 대학 진학 안 했던 친구들 만나는데 정말 학교 때는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다고들 그랬었는데 이제 난 무슨 장사해 그러면서 딱 만나면 의젓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한 서너 살 저 형 보는 기분도 들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인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요새 들었어요. 자, 전화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자분입니다. 성함이? 예. 저는 인천에 사는 이화여대 간호학과 1학년 유경민입니다. 네, 저 그 소개가 예.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나오신 분 유경민 씨 간호학과 다니시고요. 네. 신청곡 먼저 들을게요. 예, 제가 거의 몇백 번을 들었던 이제 네. 최고의 뮤지션 넥스트의 불멸의 관하요. 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죠. 네. 예. 그러면 신청곡은 잠시 뒤에 넥스트의 불멸에 관하여를 예. 보내드리기로 하고 예. 간호학과면은 그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예. 어렸을 때 꿈이 간호사, 예. 뭐 발레리나 뭐 이렇게 그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어, 근데 오빠 네. 드린 말씀 있거든요. 네네. 네, 제가 중1 때부터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빠의 모든 것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첫 미팅을요. 신촌에 있는 S대 있잖아요. 오빠가 다니던 대학이요. 네. 그 대학에 했거든요. 근데 그 상대편- 학교가 좀 미팅 기피 학교인 건 아세요?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미팅 안 해줘요. 그랬는데 미팅이 어땠어요? 근데 그 상대편이 되게 폭탄이었어요. 폭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별로라는 뜻이거든요. 폭탄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런데요. 감각이 뒤떨어져서 늙어서. 에이. 근데 제가 폭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자체를 느끼려고 그 대학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막 네. 거기 서강대학교잖아요. 네. 그 대학생들이 막 신해철 오빠가 거의 전설적인 존재래요. 전설의 신해철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예. 그 학적부에 이름은 등록은 돼 있고 전교생 누구나가 아는데 학교에도 한 번은 보인 적이 없다 그래서 전설의 신해철이. 그랬구나. 네. 그리고 오빠 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람회 이 집은 언제쯤 나와요? 전람회 이 집이요. 예. 지금 그 마스터링 과정 마지막 과정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같이 쫑 파티 했고 예. 이제 곧 발매가 됩니다. 예. 거의 무슨 지금 방송을 그 유경민 씨하고 저하고 사설의 대화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아마 저 이 자리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좀 미팅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지금 1학년 학생이신 것 같아요? 예. 1학년 때 애들 미팅 많이 하잖아요.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한 번밖에요? 예. 왜요? 앞으로는 더 하실 생각 없으시고요? 예. 그 미팅을 나간 이후로는 거의 미팅에 대한 환상이 없어졌어요. 모든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예. 그저 혹시나 하고 나갔다가 예. 역시나 하고 들어오는 게 미팅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오빠 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또요? 네, 뭔데요? 질문해도 돼요? 네네.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 키에르 케고르가 네. 니체에게 준 영향이 뭐예요? 그 실존주의 있어서 이렇게 거가 이제 자 화제를 돌릴게요. 자 그래서 대학 생활 예. 저한테 철학 그 얘기를 물어보시면은요. 예.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예. 다 그 뒤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촌 형제인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시네요. 네.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좀 전에는 그 강태종 씨 지금 대입 준비하고 계신 재수하시는 분하고 전화를 했었고 예. 지금도 유경민 씨는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인데 네. 요 대학 1년 동안 얻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1년 동안 얻고 싶은 거는 책도 많이 읽어서 네. 어떤 좀 사회적인 지식을 많이 얻고 싶어요.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요. 예. 네. 대학교 1학년 동안 이거저거 많이 경험하시고요. 예. 아주 풍부한 대학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조화가 걸린 카페 창문, 향기가 없는 인스턴트 커피,
음악 소리보다 더 큰 카페 밖 선거 유세 확성기 소리. 같이 앉은 사람 기분 파악 전혀 못하고 혼자서만 얘기하는 친구. 조금은 불완전했고 아주 가끔은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던 도시의 하루가 이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FM 음악도시 신해철입니다. 자, 오늘 거리는 글쎄요,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들뜬 분위기에 쌓여있더라고요. 연신 그 구호를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뭐랄까 좀 애처로운 느낌까지 드는 그런 확성기 소리. 또 발끝마다 밟히는 그 명암만한 사이즈의 그 후보자 그 홍보물도 그렇고요. 그래도 이 꼭 거쳐야 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뭐 좀 새로워질 거다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Phone on Blonde의 What's Up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반 괴짜는요, 키가 184에 몸무게가 80 정도 돼요. 덩치 정말 크죠? 얘가 71번 노선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다가 우리 반 친구 2명과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서 괴짜 보고 너 여기서 팔굽혀펴기 20번만 하면 저녁에 갈비 4인분 사줄게 라고 했대요. 버스에는 여학생과 대학생 누나들이 많았죠. 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이들이 계속 부추기자 드디어 버스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버스 안의 시선이 걔한테로 집중됐고, 그러나 그 애는 계속했고 다른 친구들이 부끄러워서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20개를 채우고 일어나더래요. 그리고는 어깨를 2번 돌리니 아침에 운동을 못해서 하고 중얼거리더래요. 걔는 저녁에 갈비 4인분을 먹었죠. 경남 마산시 회원구 구암일동의 정지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재미있게 사시는 것도 좋지만 남들의 인생도 참 풍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경주가 방송을 듣고서라고 하신 걸로 봐서 수신자는 아이디는 최국호 씨로 돼 있는데 경주 씨였나 봐요. 그리고 관악구 봉천구동의 고1 허향아라고 하신 분,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컬트의 노래였습니다. 너를 품에 안으면 이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엽서 사연의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제국 사서함 819호. 지금 음악 도시 신해철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이름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FM 음악 도시죠. 우편번호는 150에 608이고요.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일동에서 송행진 씨의 음악 도시의 모습을 예쁘게 색종이로 붙인 그런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엽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 엽서는 오윤성 씨의 엽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방랑이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와 이야기하고 나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안다. 식목일 됐다고 촌스럽게 들먹이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모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서 있던 고목이 유일한 놀이터였고 작은 숲 어딘가에는 아지트도 있었다는 걸요. 아마 저의 유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이겠죠. 이상한 낭만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한 번만은 두 눈 딱 감고 나무 곁에 서서 그의 숨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동심으로 회귀하는 기적을 바라면서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릴 때 살던 아파트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었는데 그 뒤에 뒷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지트를 연탄재를 싸가지고 연탄재를 그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어른들 보시기에는. 그 연탄재 뒤집어 쓰면서 그 안에 놀던 때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고 나서 놀고 나서는 비 오는 날 먼지 너도록 맞았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이청사에서 정홍협 씨, 지금 전경으로 군대에 가 계시대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해철 형님이 FM 음악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쎄 저는 선거는 안 나갔는데. 저는 군입대에서 제대를 4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생활이지만 음악도시 시민들에게 베푸는 훌륭한 행정 가로 열고 선곡과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 가로 열고 고정 게스트 여러분 덕택에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린답니다. 글쎄 제가 시장이고 김종서 씨랑 남궁현 씨, 윤상 씨 과장이면 괜찮네요, 그것도.
처음 해자랑이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하기에 그것도 밤 12시에 진행하니까 왠지 수상한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편곡들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절대 다른 방송과는 차별화되는 FM 음악 도시만의 개성으로 임기 동안 탄핵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글쎄요, 선곡이요. 뭐 어려운 음악이 반드시 좋은 음악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음악이 또 나쁜 음악도 아닌 것 같고, 음악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자기가 들을 때 자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음악, 그 두 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곡의 노래를 계속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뱅크의 노래 이젠 널 인정하려 해, 그리고 이예린 씨의 노래 늘 지금처럼. 자, 이예린 씨의 노래 늘 지금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28분 16초 17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밤 체질이다. 너는 천상 야돌이다. 혹시 조상 중에 드라큘라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낮 동안에 저 오늘 뭐 녹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상당히 지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12시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생해지는 걸까? 저도 가끔 의문이 듦과 동시에 저도 제 조상님들의 혈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몸 피곤하시고 뭐 그렇더라도 지금 12시 넘는다고 해서 너무 처지지 마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졸지 마십시오. 노래 헤븐 전해드렸습니다. 안 부는 밤 어느 스탠드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실 때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깊은 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 그에게서 오랫동안 소식이 오지 않아 쓸쓸할 때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그만이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때 바람 부는 저녁 썰렁한 언덕에서 택시를 기다릴 때 먼 산등성이로 부연 황사바람만 일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어디로 가야 할 곳도 없으면서 오후 3시면 어디론가 가야겠다고 훌쩍 외출을 할 때 아파트 앞들의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택시들만 가지런히 놓여 햇살을 받고 있을 때 햇살이 따실 것만 같아 손을 대보니 햇살이 아직은 너무 시려 깜짝 놀랄 때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더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마침내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고 깊은 강물로 걸어간 어느 여류 작가의 얼굴이 떠오를 때 공부에 진전이 없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뜰에 나갔다가 개구리를 보고 마침내 진리를 깨우쳤다는 어느 노인의 얼굴이 떠오를 때 아내가 외출한 빈집에서 혼자 커피를 끓이고 점심을 차려 먹을 때 할 일 없이 책꽂이에서 몇 권의 시집을 뺐다가 다시 꽂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깊은 밤 낯선 방에 앉아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친구가 갑자기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를 때 밖에는 촉촉한 비가 내릴 때 갑자기 노란 병아리들이 보고 싶을 때 그에게서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다시는 소식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이승훈 씨의 수필 봄날 가운데 한 대목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서 엄연수 씨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1988년 가을 이대 앞 심포니에서 소개팅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은 저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 은호의 소개로 제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생이었고 단지 가수 지망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꽤나 흥분했었지요. 그런데 저의 촌스러움과 해철 씨의 화려함에 서로 질려서 첫눈에 우리는 인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게다가 한 테이블 건너 구경 나온 제 친구들의 주체까지 그 자리에 찬물을 부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적당히 눈치를 보고 헤어지려는 찰나 해철 씨가 실수로 칵테일을 바지에 쏟는 바람에 티가 나지 않도록 마를 때까지 더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했지요. 어쨌든 그 소개팅은 그렇게 짧고 싱겁게 끝났지만 저는 대학가 이제 TV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라디오에서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답니다. 그날로 끝난 소개팅이라도 인연이면 인연일 텐데 끊이지 않고 저에게 모습을 보여주니 좋더군요. 그리고 왜 그때 해철 씨의 광채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후회도 해보고 그 광채는 제 이마의 광채를 말씀하십니까? 제 주변의 해철 씨 팬들에게 소개팅했던 사실을 슬쩍 흘려주면 단번에 달라지는 대접을 즐기기도 하고 아무튼 88년 그 하루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지루한 일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언젠가 해철 씨가 쇼프로에 나와서 대학교 때 미팅 많이 해봤냐라는 질문에 해보긴 몇 번 해봤지만 별 신통한 여자 안 나오더라고 간단히 대답하더군요. 그 방송을 보던 제 남동생은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답니다. 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솔직한 대답이라는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때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조금 씁쓸하더군요. 연수 씨 죄송합니다. 근데 미팅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대상들이 참 별로였다. 재미가 없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저하고 그 미팅이라는 문화 자체가 참 별로 잘 어울리지가 않았었나 봐요. 저는 아예 그냥 만나려면 헌팅이라는 방법이 훨씬 떳떳하고 그 좋지 않으냐, 자연스럽고 그 미팅이라는 건 뭐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저를 미팅 자리에 데리고 나가는지. 왜냐하면 서로 자리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럼 제가 온갖 농담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비둘기 날리고 막 이러면서 자리를 좀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막상 파트너 고를 때는 저 남자는 좀 말이 많다 싶으니까 저는 이제 좀 배척당하는. 좀 뭐예요? 그럼 저는 위문 공연하러 가요? 저는 좀 그런 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보다 못해서 해준 소개팅이었었는데 추억이나 이렇게 그런 걸로는 참 좋은데 사실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저랑 그 하루 만났던 일을 이렇게 즐거운 추억으로 생각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미팅을 했었던 그 모든 파트너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사과를 드리려면 한 200번 정도 사과를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단체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정일 씨, 전북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에서 주셨습니다. 최성빈 씨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신청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요, 화이트의 노래 7년간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는요 남궁현의 팝 백과 코너가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엽서 보내실 때 오늘 날짜의 방송을 목표로 하시고 남궁현 씨께 개인적인 어떤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만화 중에서도 카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한 컷짜리. 그런 만화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들은 그 핑크빛 구름 위에 두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멀거니 앉아 있자고 살아 있을 때 술, 담배, 여자를 몽땅 포기하고 살았단 말인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뭐 천국에 가서 구름이 앉았더니 할 일이 없더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어떤 종교 얘기나 뭐 그런 종교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종교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 보면 그 크리스토퍼 램베르 주연인데 이 사람은 죽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사는 불사의 존재인데 그래서 고대 영국에서 자신의 첫 아내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자기는 영원히 사니까 팽팽하게 이제 젊은 남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내는 백발이 돼서 늙어 죽으면서 자기 늙은 얼굴을 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완전히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되고 남편은 아주 할머니와 손자 같은 그런 장면으로 보이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허무해지던지, 과연 오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한 2만 년 정도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거 살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한한 삶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나 뭐 선이나 악이나 뭐 행복이나 이런 게 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공상 영화 그냥 싸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영화였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해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나오던 음악이 있습니다. 퀸이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었기 때문에요. 노래 제목이 Who Wants to Live Forever? 누가 영생을 원하는가? 브라이언 메이의 목소리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가 바로 이어서 봤습니다. 글쎄 뭐 살고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프레디 머큐리의 생각도 나네요. 퀸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Who Wants to Live Forever? 오후 3시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노인정으로 향하신다. 오후 5시에 공원에 새순을 내민 잔디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고 또 색이 짙어간다. 오후 10시에 독서실에서 나온 친구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동전을 세고 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엔 리듬이 실려 있다. FM 음악도시 신해철입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상당히 꽁 하고 있는 사람 눈에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역시 시큰둥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조금만 밝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보이진 않아도 상당히 좀 괜찮게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든지 다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다는 거, 또 우리들한테 그런 마술의 힘이 있다는 거,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그런 미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린 장필순 씨의 노래 방랑자였습니다. 매일 밤 늦게 음악도시를 찾아가는 길이, 아이고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팩스라서요. 찾아가는 길이 힘이 들어서 입안에 혓바늘이 다 생겼어요. 눈은 계속 충혈돼서 렌즈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잠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잠이 모자라는 저인데 요즘은 심해요. 전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음악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2시. 그렇다고 바로 잠드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3시나 3시가 넘게 일수거든요. 누구처럼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잠을 못 자면 덜 초조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 음악도시에 가는 걸 그만둘 순 없죠. 대신에 오래오래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좋은 얘기 들려주세요. 덜 피곤하고 음악도시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강남구 도곡 일동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영희가 띄어쓰기가 헷갈리는군요. 졸린 눈을 비비면 서영이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영희가. 서영씨일까요, 영일까요? 위로해드릴 다른 방법은 없고 신청곡을 보내드리는 것밖에 별로 해드릴 일이 없네요. 좀 이따가 신청하신 When My Careless Whisper를 준비를 하고요. 저희 팩스 번호를 해드릴게요. 783-9616 또 783-8190 두 대의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783-9616 780-8190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엽서 보내실 주소는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MBC FM 음악도시 아니면 신해철의 FM 음악도시 담당자 앞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퍼를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위 팝송책 보니까 말이에요. 이 노래가 흘러간 팝 명곡 50선 코너에 있대요. 글쎄 그게 갑자기 눈을 탁 때리면서 흘러간 명곡? 그걸 보는 순간 그 글자들이 마치 네 청춘도 흘러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묘하더군요. 자, 대구시 북구 산격 이동에서 방인영 씨. FM 음악도시를 청취한 후에 후유증 1. 잠자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듦 2. 7시 50분까지 등교인데 7시 50분에 일어남. 뭐 괜찮아요. 저는 아침 7시 50분에 등교인데 밤 7시 50분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너무 순진한 내 친구 날 기다리다 덩달아 지각함. 4. 졸려서 집중 못함. 5. 음악도시를 들어야 하는데 잠이 쏟아짐. 결국 듣다가 자버렸음. 그 주무시는데 상당히 저희 프로그램이 지정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황쥐가 말했다. 나 오늘도 신해철의 음악도시에 팩스 보낼 거야. 정고양이가 말했다. 그만둬. 소개 안 해줄 텐데 잠이나 자.
그러자 황쥐가 말했다. 그래도 보낼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리하야 황쥐는 신해철의 음악도시에 오늘도 신청곡을 적어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황쥐는 안타깝게도 팩스를 보내자마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황쥐는 신해철에게 빌고 있다. 오 제발 내가 잠들기 전에 빨리 읽어주세요. 오 플리즈. 그래서 12시하고 2시가 여러분들께는 그 잠과의 투쟁을 하는 상당히 그 어려운 시간대인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 점심 먹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의 김세영을 꿈꾸는 자칭 리치블랙모 강준영입니다. 요즘 담임 선생님께 찍혔습니다. 복도나 교실에서나 눈 마주칠 때마다 딴 데로 빠지지 마라고 하십니다. 어쩌다가 학교에 베이스를 들고 갔습니다. 가로 열고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놈의 베이스, 키보드도 치는데. 점심시간까진 잘 숨겼는데 친구들이 꺼내보라고 난리를 쳐서 막 꺼내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께 들켰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별명 가로 열고 미친 개를 고려하면 무사히 넘어갔지만 굉장히 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악기 들고 다니는 거 그 이미지 안 좋게들 보시죠. 저 고등학교 때 기타 맨날 메고 다닐 때 야 신해철이 너 왜 학교에 맨날 기타 메고 오나? 여기가 예고인가? 막 그래서 속으로 쫑알쫑알하면서 예고면 바이올린 들고 다니지 무슨 전기기타 들고 다니나 뭐 이러면서 쫑알쫑알대면서 맨날 꿀밤 맞고 귀 한쪽 잡혀서 복도 끝에서 끝까지 끌려다니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학교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고난을 겪으신 여러분들 지금 졸리신 여러분들께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이승철 씨 노래죠. 너의 곁으로. 왜 그래. 네. 영등포구 양평동 6가 3번지 디자인테크 이명신 씨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철야 작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해철 씨 목소리도 듣게 되는군요. 예, 매일 철야하십시오. 이거 욕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해철 씨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세월을 산 그림쟁입니다. 지금 벌써 7일째 사무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본인의 자화상도 그려 보내주시고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발전시킬 작정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만화를 그리셨대. 안 써주셨나요? 팩스나 엽서 보내실 때는 여러분들 성함을 꼭 좀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 저는 밤에 주로 작업을 하거든요. 새벽에 깨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외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아직도 누군가가 깨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위안이 됩니다. 이분은 본인이 그리신 일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앞에 여자애랑 남자애 둘이 구멍가게 앞에서 이렇게 뒤를 힐끗 보면서 가고 있고 뒤에는 인형을 든 여자애 하나가 잉 하는 표정으로 눈이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서 이렇게 졸졸 따라가고 있는 너무 귀여운 그림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갈 사람 3명, 뭐 엄마가 2사람만 데려 그랬어. 그래서 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름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지금 광고 듣고요. 필 콜린스의 노래를 준비해놨습니다. Another Day in Paradise 보내드릴게요. (30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젊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망설이진 않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은 일신상 아무런 변화를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젊다고 내세우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나이 30이라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게 될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는 문득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다. 잔인한 햇빛을 맞으며 새로운 날을 위한 용기를 몽땅 뺏긴 채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눈을 감으면 살아온 모든 순간과 함께 그는 다시금 가라앉아 허탈의 경지로 떠내려간다.
그는 기억의 그물을 던진다. 자신을 향해 그물을 덮어씌워 자신을 끌어올린다. 어부인 동시에 어획물이 되어 그는 과거의 자신이 무엇이었던가를, 자신이 무엇이 되어 있었나를 보기 위해 시간의 문턱, 장소의 문턱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그는 곧 30세가 된다. 30번째 생일이 올 것이다. 하지만 종을 울려 그날을 고지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아니, 그날은 새삼스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벌써 있었던 것이다. 그가 안간힘을 쓰며 간신히 버텨온 그날은 이 1년간의 하루하루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잉게보르크 바흐만의 소설 30세 가운데에서. 자, 계란 한 판, 이 나이 서른이 별겁니까? 나이 서른 안팎에서 계신 분들은 그 나이에 대한 중압감으로 무기력이나 또 무중력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서른은 그때서야 비로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넋이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경북 김천시 성내동에서 이수진 씨의 엽서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10시, 10시 전에는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을 해야 하니 잡다한 생각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의 시간 동안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공부를 해야 하며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개성이 넘치며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식만을 주입해 생각이 없는 인간을 원하는지. 전 제 주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기에 생각 없는 인간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길을 1년만 걸었으면 합니다. 더 걷고 싶지도 않고 더 걸을 용기도 힘도 자신도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고3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얻어 이 힘든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화이팅을 외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엽서를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막 사실 헤맸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난 공부 안 해, 차라리 이랬으면은 좀 멋있긴 하겠는데 겁나잖아요. 무섭고 이러면 나만 낙오 될 것 같고 이러다 굶어 죽을 거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공부는 조금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거를 그 비겁자 정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루저도 지주장도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수학을 엄청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과를 안 가고 그냥 문과를 간 이유가 오로지 수학이 싫어서였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으로 수학을 들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제가 F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버렸는데 지수하고 로그를 다시 배웠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지수하고 로그는 왜 만들어졌냐면은 별의 숫자라는 거는 사람 상상을 초월하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무한하니까 그 엄청난 수의 별의 숫자를 다루기 위해서 그 많은 양의 숫자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지수랑 로그라는 게 생겼대요. 근데 저는 뭐 SF랑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별자리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확 듣는 순간 갑자기 지수와 로그가 좋아지면서 이게 뭔 소린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던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학은 경쟁이야, 이거는 생존 경쟁이고 뭐 지문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사실상 그 뒤에는 학문의 숭고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바가 다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잘 못 보도록 아주 꼴보기 싫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다 개인의 그런 역량이고 다 길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때려칩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씨의 노래 굿바이 애니. 자, 오늘은 이상하게 요절한 뮤지션들의 노래가 많이 나가네요. 아까 1, 2부에서는 김광석 씨의 노래 준비했었고 또 레이 길란, 또 AC/DC의 본 스카트,
그리고 지금은 타미 볼린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타미 볼린은 물론 2장의 솔로 음반을 남겼지만 지금 준비한 곡은 제임스 갱 시절의 작품입니다. 이 제임스 갱의 타미 볼린이 가입을 했을 때가 22살이었고 디퍼플에 가입하고 또 2번째 솔로 앨범을 남겨 사망했을 때가 25살이었으니까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외지에서는 이 사람의 연주를 가리켜서 센슈얼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섹시하다라는 얘기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 격렬하게 부셔라 죽여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면서도 굉장히 관능적으로 꿈틀꿈틀한 목소리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매력이 있어요. 특히 제임스 갱 시절에는 물방울 튕기는 듯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그 기타 소리, 그리고 타미 볼린이 직접 부르는 목소리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갱의 알렉시스. 자, 아까 보내드렸던 타미 볼린도 그런 경우였는데 저는 그 타미 볼린을 처음에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디퍼플을 리치 블랙모어가 나가고 후임 기타리스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쟤 나냐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 음반을 듣고서 감탄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갱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나이트 레인저라는 팀도 그래요. 처음에 그 시스터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거기 나왔을 땐 드러머가 노래를 한다는 거 이외에는 너무 팝 성향이다 내가 듣기엔 그러고 말았었는데 나중에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연주를 하는 걸 보고 이거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미국에 딱 이틀 간 적이 있었는데 레코드 가게를 들어가서 나이트 레인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이 이렇게 꿈틀꿈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굴렸나? 그러면서 나이트 레인저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보고 한 5번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레코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저를 둘러싸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하하하 메탈리카 뭐 이러고 말았던 굉장히 쓰라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나이트 레인저의 연주 노래 가운데에서 센티멘털 스트리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땐 과소평가받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나이트 레인저의 센티멘털 스트리트. 네, 음악 도시에서 보내드린 센티멘털 스트리트였습니다. 그 옆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롱 앤 와인딩 로드죠. 조지 벤슨의 연주한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목금토일 어디서부터가 또 언제부터가 시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압니다. 반복되는 생활 끝에 이 권태가 찾아오지만 권태는 또 엄청난 시도와 탈출을 시작하게 한다는 걸 말입니다. 되죠? 자신하고 마주하는 시간이 아주 오랜만인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을 텐데 가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또 약간의 의미도 부여하면서 은밀하게 회함 내지는 뭐 회동 이런 걸 가져보는 거. 비록 혼자서지만 이 깊은 밤을 또 씩씩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FM 음악도시 신해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상품이 생기면 하나 보상을 해드릴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송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요. 살 많이 빼셨던데 비결이 뭔가요? 궁금하군요. 공화정 씨 주셨습니다. 살 빼는 비결은 별거 없고요. 잠 안 자는 게 살 빠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저께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하고 안 자고 지금 날밤을 꼬박 새고 다시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거든요. 좀 전까지는 그래서 정신이 굉장히 몽롱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콘솔 앞에 앉아서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무척 졸리기는 한데 지금 공부하셔야 되고 이래서 졸음을 견디어야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같이 견디시지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철 오빠. 전 요즘 너무 힘들답니다. 왜냐고요? 친구들이랑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평소에는 쉬는 날마다 내려가던,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던 매점에도 안 가려고 노력하고,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샌드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애들이 과자를 잔뜩 사와서 또 같이 먹고,
아이들은 다이어트 반창고라는 거를 손가락에 둘둘 감고 다니는데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무슨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건 돈이 없고요. 다음 주가 무시무시한 신체 검사인데 무슨 일 있어도 감량해야 되는데. 오빠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에 해봤다면 저희에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과천에서 수정이가 하셨습니다. 10대이신 것 같은데요. 10대 시절에는 다이어트 안 하는 게 좋다고들 그러던데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고사하고요. 저처럼 요리에다 취미 붙이지나 마세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운동하면은 지장이 없는데 저처럼 그 본업을 무시하고 요리에 취미를 붙여버리면은요. 제가 최근에 그 프랑스하고 이태리 요리만 빼놓고 이제 거의 다 된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 더 가면 또 심해질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제가 새벽 2시까지 말똥말똥 깨이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 그러다가 쓰러지겠다 하고 걱정까지 해주셨지만 그래도 전 매일 밤 12시가 기다려집니다. 사당동에서 해철님의 현주 보냄. 네, 드디어 동생의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남자로서 국방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려 해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입대 영장을 바라보고 있느라니 찹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대 영장을 들고 학원에 가서 등록 취소를 하고 돌아온 동생은 계속 우울한 빛이었습니다. 그런 우울함을 감추려는 듯 전에 없이 더 웃고 떠드는 모습에 전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아 저와 언니가 마련해준 호출기도 이제는 소용없을 거예요. 물론 군대 가는 것이 인생의 종지부는 아니지만 신성한 의무 이행이라고 해도 20여 년을 같이 지내던 동생과 이별할 시간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져요. 오빠, 전 동생에게 좋은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가 될까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 잠시 떠나 있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네, 이후연 씨의 글이었습니다. 참 착잡하죠? 저도 그 매니저 한 명 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군대 가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사촌들도 군대가 있는 동생들이 참 많은데 글쎄 그 형이 군대 가는 동생 바라보는 입장하고 누나가 동생 가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틀리네요. 그 누나들은 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생 보는 막 어머니 비슷한 그런 글들로 항상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치환 씨 노래 준비했는데 신청하신 분 계시네요. 이정희에게 노래 한 곡을 선물하고 싶다고 또 이 노래의 노랫말이 이정희에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셨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서 이인찬 씨, 안치환 씨의 노래 내가 만일. 처음으로 해철형님에게 글을 씁니다. 방송 잘 듣고 있고 뒷북도 엄청 뒷북이지만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아내란 PD님께 아양을 떠느라 인사가 늦는 그런 불충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란 PD한테 아양 떠느라고 정신없는 세월을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선배라서. 이성진 씨의 팩스였습니다. 임의의 씨. 굉장히 그 멜랑콜리한 아닌가? 멜로디한, 센치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지한 글을 보내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유스러웠던 날에 지독히 외로웠었냐는. 네, 이 문장이 굉장히 눈에 보이네요. 글쎄요, 자유스러운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는 정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자, 잠깐 광고 듣고요. 그리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One-Sided Love Affair 준비했습니다. 때문이다. 사랑과 우정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우정의 경우 상호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당신에게 우정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우정을 가질 수 없듯이 말이다. 반면에 사랑은 일방적인 기회를 마음에 품는 것과 같다. 사랑과 우정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존경심이 없는 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당신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친구가 저질렀다면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우정은 멸시에 의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랑의 열광은 사랑하는 존재의 어리석음, 비겁함, 비열함과 무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몽테뉴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은 사랑의 조건들을 아예 무시하고서도 가능하지만
우정이란 우정의 조건들을 서로 반영하려 애쓰는 것이다. 미셸 뚜루니의 에세이 사랑과 우정 중에서. 자, 글쎄요. 사랑과 우정, 뭐 그 차이. 우리는 가끔 그 둘을 구분 지으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뭐 함정처럼 빠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비로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고 정의 차이 아세요? 그 예전에 그 정이라는 단어는 특히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천박스러워 보이고 그랬는데 그 선배 누나들이 정이 들어와 그러면 어쩔시고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이 뭔가 좀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거라면 정은 왠지 모르게 콜타르처럼 그 끈적끈적하면서 발길을 붙잡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10대 여러분은 그 30 가까우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피노키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강화 이동에서 HSJ라고 하셨습니다. 이맘때쯤 4학년들은 앞일에 대한 계획을 설계, 진행시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지요. 불행히 저는 별로 그러지 못합니다. 신입생 초로 기억하는데 문장론 시간에 진지함으로 문체와 관련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에 버벅거리신 후 수업 중간에 공부 잘했으면 이런 학교 왔겠니라는 선생님의 발언은 정확하게 제 아킬레스건을 강타하더군요. 그리고 그 광경 자체를 즐기는 40명 남짓한 다수의 내면의 잔인성을 직접 실감을 했고 저희 20분 원칙이 세워졌죠. 한 수업에 2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성적 알만하시지요? 자, 얼마 후 병원에서 깨었을 때 책을 모두 불태우고 여기서 종결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좋아하는 공부에 대한 열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꿈 중 하나가 연구소에 취직해서 연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자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옷 밖에 저의 우울한 몇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펜을 들고 싶지 않은데 20회 이상을 넘어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별로 드릴 말이 없는데 제 경우에는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그 딱이 맞는 거 싸대기 맞는다 그러죠. 그걸 한 대 맞았는데 전 정말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하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성격이 못됐는지 자존심이 너무 셌던지 아니면 사춘기라서 민감해서 그랬는지 백지답안지를 1년 내내 냈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에 대한 취미가 완전히 떨어져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거의 빵점 맞았어요. 근데 수학 점수를 날린 것이 아까운 것이잖아요. 제가 그 착각을 했다는 게 참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대상이고 뭐를 자기가 해야 되고 뭐가 자기를 위한 거고 뭐가 저쪽이고 이거를 저는 전혀 분간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뭐 화나는 요인도 많으시겠지만 공부를 하시는 일은 결국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카운셀링성 편지를 참 많이 받는데 저희 집안 체질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항상 저희 어머니를 둘러싸고 계시면 저희 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래 어쩌냐 뭐 그냥 같이 이 말씀하시는 것뿐인데 제 주위에도 그 후배들이 참 많이 오는데 저 사실 별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로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우리는 다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고민 적어 보내시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 경우 같은 거 얘기하지만 절대로 뭐 제가 이 하나 뭐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뭐 전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민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뭐 일일이 사연 다 소개해드리고 뭐 시원한 그런 해결책 같은 거 말씀 못 드려도 그냥 편하게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마음을 풀고 누군가한테 털어놨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호프, 희망이죠. 넥스트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절대로 제가 선곡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쳤던 보사노바 붐의 원조였던 마이클 프랭스의 앤토니오 송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달콤하다 달콤하다 그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이승진 씨 팩스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FM 음악도시 문은 철문인가? 소리쳐도 안 들리나? 네, 4월 11일은 아침부터 속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늦잠 잔 데다가 내려가 보니까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있는 제 차 뒤에 커다란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겁니다. 몇 대 혼자 낑낑거리고 밀고도 차를 빼지 못해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SOS 쳐서 빠져나왔는데 버스가 병아리 운전자를 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도착해선 뛰어가다가 책 떨어뜨려서 학생들이 있는 데서 쇼를 했고요. 점심 먹으러 학교 앞으로 차를 갖고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놀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친구가 자리를 비우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살까 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갔던 곳을 되짚어가다가 수업시간 5분 전이 되고 나서 가방을 열어보고 그 안에서 지갑을 찾아냈다가 학교를 갔는데 도서관을 갔는데 졸음이 쏟아지고 너무 지겨워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비탈길에서 좀 늦게 출발한다고 뒤에 있던 트럭이 킥 봤더니 막 추월해서 가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그 얘기했다가 또 깨졌답니다. 네, 대전광역시 중구의 이승진 씨 하루 종일 고생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나라 차 많아졌다 그래도 학생들 아직 차 타고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평하시면은 또 속상하시는 분들 많지요. 저도 그 차에 얽히는 애 끓는 그 애간장 녹는 사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대학까지 나와서 데뷔하자마자 열흘 만에 DJ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MBC를 와야 되는데 도저히 버스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다가 맨날 방송 펑크 낼 위기에 봉착해서 제가 수입이 좀 생겼으니까 36개월로 차를 사겠다 그랬더니 전철 타고 다녀라. 아니 여의도에 전철이 없는데 그러면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에 충실해라. 그래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방송을 다녔다가 밤에 여의도에 무슨 택시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밤에 비를 쫄딱 맞고 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부모님께서 좀 속이 상하셨던지 사라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애끓는 사연 많죠. 그래서 드립다 36개월 할부로 차부터 먼저 샀는데 면허 시험을 연속으로 2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차가 6개월을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도 사연 또 많아요. 언젠가 한번 다 소개해드리죠. 자, 이제는 거의 명곡 분위기가 돼버렸죠. 처음에 호레무츠 그리고 그 다음에 폴영 그리고 오늘은 쿨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Every Time You Go Away. 자, 여러분들 신청하신 노래를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즉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노래였는데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임내리 씨 국민학교 6학년 때에서부터 옛날 밤에 디스크쇼 방송을 들으셨었대요. 그리고 미경 씨, 네, 은색으로 치장한 아주 예쁜 엽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미경 씨군요. 네, 54개월 만에 복귀를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 이외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지금 다 이름을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일단 뉴트럴스의 아다지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에 디스크쇼에서의 마지막 곡이어서 뭐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팅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리빙 라스베가스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엔젤 아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 이름 안 쓰셨네요. 빨간색으로 본인은 아시겠죠. 빨간색 편지지에 쓰신 분. 그리고 부산 학장동의 조미경 씨. 친구 창봉이의 생일이랍니다. 공중파 방송에 대놓고 자기 이름 밝혔다고 좀 화를 낼지 모를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군요.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가 누구인지, 한 놈인지, 두 놈인지, 오늘의 그대가 내일의 당신보다 가까울지, 그리고 아마 너도 모를 거야. 내가 너만 좋아했는 줄 아니? 등등 여러 글을 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름 다 소개 못해드렸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두 노래입니다. 뉴트럴스의 아다지오, 그리고 스팅의 엔젤 아이스. 요즘 창밖에 비 오는지 알고 내다봤어요. 왜 스팅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비 생각이 나죠? 자, 원래 오늘 3, 4부에서는 윤상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남궁현 씨, 김종서 씨 이어서 수요일에 코너를 이제 맡아서 음악을 소개해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요즘 음반 녹음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 일개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시간을 못 내나 봐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못 나오고 다음 주부터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 뭐 저도 지금 어젯밤에 방송 마치고 나서 녹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22시간 녹음하다가 날밤 새우고 와서 방송하는데 자기는 판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차마 할 수는 없고 그냥 좀 불쾌하네요.
다음 주에도 방송에 윤상 씨가 안 나올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에 1시간을 윤상 씨의 코너를 대신 윤상 그의 인간성을 파헤친다라는 특별 다큐멘터리 프로로 제가 편성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마포구 신공덕동에 사는 김지성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아직 취직 못하고 있는 백수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지하게 괴로웠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밤샘 작업 및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당장 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춰 나가야지요. 왜 현실에 맞춰 나가나요? 주위에 이렇게 두리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국의 가수 지망생들 보면은 데모 테이프 수백 개씩 제작하고 막 자기 발로 뛰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늦도록 데뷔 못하면서 그냥 방에 앉아서 왜 난 기회 없냐 이러면서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싶으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학교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팩스 용지를 굉장히 예쁜 그림으로 꾸며주신 분 부산에서 김영희 씨 감사드립니다. 수원에서 수경 씨 이 팩스가 음악 도시에 보내는 마지막 가로 열고 라스트 정확하게 영어 스펠링 쓰셨군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하고 나서도 지친 몸과 정신으로 꼬박꼬박 FM 음악 도시 듣고 팩스도 보냈는데 영 소개가 되지 않아서 보낼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소개해드리고요. 음악도 준비를 했습니다. 식품조리과에 다니신데요. 어이구 부러워라. 무지 좋은 과인데 그 이유는 점심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용돈이 절약이 되고 강의 시간이 빨리 흐르고 배운 것을 활용함으로써 집에서 상당히 효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리 잘하시는 분들 정말 부러워요. 일단 저의 그 가장 큰 취미가 요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팽이버섯을 냉장고에 안 넣고 온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일단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편한 노래로 준비를 해봤어요.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자, 제가 좀 전에 오늘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상 날짜로 보면은 목요일이죠.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4월 11일 된 건데 투표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뭐 우리 기준으로야 뭐 어디 12시 넘었다고 땡 날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전에 그 뭐 AFK이나 이런 거 보면은 12시 되면서 바로 굿모닝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좀 쌀쌀맞아 보이고 얄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2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전날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투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 투표권이 있다 없다의 차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회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라는 공식적인 통보하고도 같은 거고 저는 첫 투표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생일이 3개월인가 모자라서 투표를 못했는데 그 왜 그렇게 분하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표권이 생겼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귀찮던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올해부터 투표권 생긴 분들 계시면은 일단 그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권 아직 없는 친구들도 그 귀중한 표 하나를 행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보시고 하루 시간 잘 쓰시고요. 오늘 땡 잡았다 휴일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센로지스의 신청곡이 많이 들었어요. 대구에서 혜자씨 흐흐흐 술이 취해서 글씨가 엉망이죠. 죄송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술 취해서 글 쓰고 그런 것도 좋죠.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손명필씨 첫날 난 2시까지 방송 청취 못한 채 잠들어 버렸다. 둘째 날 11시 30분에 취침했는데 1시까지 방송 청취하고 잠들려고 했는데 일하나 보니 7시였다. 셋째 날 지금 1시 10분. 사실 오늘 또 11시 반에 취침을 하고 2시까지 깨 있으려고 오디오를 어제보다 더 크게 틀어놓고 형광등까지 켜놨다. 효과가 있었는지 잠시 잠들다 음악 소리에 일어나니 다행히 1시였다. 푸하하 성공했다. 지금 직장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솔직히 회사원이라고 소개를 하려니 어색하네요. 디스크쇼 하실 때는 재수 고3이었던지라 매일같이 공부와 관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회인이 돼버렸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야행성인지라 밤에 책 보고 음악 듣고 개인적인 일을 즐겼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네요. 대구에서 필씨였습니다. 소명필씨. 뭐 졸리시면 주무셔야지 뭐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프로듀서의 안색이 지금 좋지 않군요. 네, 건센로지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Don't Cry. 아까 그 아다지오 보내드릴 때 말이죠. 뉴트롤스의 앨범 가운데서 보내드린 게 아니고 그 무드팝 모음집에서 보내드렸거든요. 그 뉴트롤스의 그 아다지오가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팝송책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밴드도 그래요. 클라투인데요. Klaatu, 클라투죠. 이제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시고 뭐 모르셨던 분은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이 클라투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데뷔 당시에 멤버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 공연에서 모습을 보이는 일은 물론 없을 뿐 아니라 매스컴을 타는 일도 없고 도대체 몇 인조인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어디서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베일에 쌓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틀스의 남은 멤버들이 모여서 숨어서 음악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왜냐면 노래 중에서 비틀스하고 비슷한 풍의 노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 베일을 벗기고 봤더니 캐나다에서 이제 세션 뮤지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밴드를 만든 것이었다라는 그런 답이 나왔었고 그리고 후기의 앨범은 아무래도 그 초창기 몇 앨범의 그 정말 완벽에 가까운 완전성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전설은 참 그 뒤에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만은 그 초창기 몇 앨범은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서 어떻게 숨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트랙이 너무나 완벽한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Around the Universe in 80 Days 앨범 제목이 호프인데요. 이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80일간의 우주 일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지그시 감상을 하면은 공상과학 영화를 한 편 보거나 뭐 판타지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곡입니다. 그리고 저는 SF의 광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Around the Universe in 80 Days 생각하세요? 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거든요. 즐겁고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뭐 휴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당장에 이렇게 숨 쉬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즐겁습니다. 너무 뒷일까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고민 같은 건 너무 파고들어서 없는 고민 또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생겨서 이렇게 활동한 시간은 사람의 일생하고 비교를 하면은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냥 뭐 잠깐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걸 수 있는데 진지한 고민 때로는 좋고요. 그러나 쓸데없는 고민 글쎄 안 좋을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In the Year 2525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거 앤 에반스의 노래죠. 2525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이 자리였겠지만 병이 안 깨졌는가 확인하게 된다. 그 유리병 안에 도시가 있기 때문이다. 함께 하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혼자 계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한 거 그 차이가 유난히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가슴 한구석에는 깊이 외로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외로움을 아는 사람 대부분은 그 외롭지 않았던 시절을 소중한 추억으로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외로움 좀 어떻습니까? 이 하루 마감하는 이 시간대 끝에는 늘 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FM 음악도시의 신해철입니다. 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윤상 씨의 잊혀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선거 날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시 넘어서 날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국적인 시간관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동특이적인 날짜가 안 바뀐 걸로 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분들에게 투표를 하셨건 간에 글쎄 결과를 보면서 오늘 저는 참 썼어요. TV를 보면서 이 맛이 굉장히 썼던 것이 그 나라 지도에다가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나라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됐건 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을 정도로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어쨌거나 입맛이 좀 쩝쩝하셔지게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솔리드의 신보 가운데서 보내드렸습니다. Yes or No였습니다. 자, 오늘 4월 11일 목요일 지금 12시 13분 27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를 진행할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새로 선보이게 되는 이 코너는 어떤 인생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글쎄 자신의 각 분야에서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의 이 게스트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팩스를 넣어주세요. 팩스 번호는 783-9616, 780-8190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냐면요. 한국 영화계에 상당히 희망을 지시한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한국적인 어떤 영화 스케일과 또 영화색을 창출한 영화계의 테러리스트 이런 수식어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강재규 감독님 모셨습니다. 요즘 한창 그 많은 관객을 끌고 있는 은행나무 침대의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이 은행나무 침대가 대종상에서 무려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어제죠. 어제 예심 결과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다른 영화제에서 그렇게 뭐 별 좋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사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번 대종상에서 그렇게 많은 후보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감독님께 양해를 드려야 할 것은 저희 프로가 이제 영화 음악이라든가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데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각자의 직업 부문에서 뛰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감독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얘기들을 하고 그 직업에 관한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감독님의 어떤 영화관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가 깊숙하게 나눌 만한 사실 역량도 안 됩니다만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 점을 먼저 일단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깊숙한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말씀을 그리고 이 은행나무 침대를 보시고 또 감독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여러 점들이 있으셨던 분들도 제가 그다지 뭐 영화에 대한 그런 깊숙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DJ가 아니기 때문에 꼭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 팩스 번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83-9616과 780-8190 지금 방송 들으면서 쟤는 지금 이런 거 질문 안 하고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바로 팩스를 넣어주세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영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오늘 파티 하시는 날인데 지금 와 계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결정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자, 오늘은 은행나무 침대의 감독이신 강재규 감독님을 모시고요. 어떤 인생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팩스가 제가 여쭤봐야 될 질문을 정확하게 집어서 팩스가 한정왔습니다. 연세대 4학년 분당에서 나성은 씨의 질문입니다. 처음 영화를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동기요? 네. 동기? 예, 영화를 하시게 된 동기. 사실 동기는 없어요. 동기는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사진이요? 네, 그게 저희 누님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누님이 그린 그림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일. 네. 사진을 찍어주면 누님이 그 사진을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림을 그리시고. 많이 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사진 작업을 통해서 영화에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동기나 어떤 네. 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진을 하시면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럼 뭐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이제 극장 뒷자리에 파묻혀 있는 그런 학생 쪽은 아니었고요. 근데 뭐 학교를 땡땡이 치면서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영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사진하면서 영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는 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고향이 마산인데요. 네. 지금 마산은 이제 아무래도 좀 영화가 개봉이 늦어지니까 부산은 서울하고 같이 하니까요. 부산에 영화 보러는 굉장히 많이 갔었죠. 네. 영화를 보러 원정을 가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계에 직접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영화계라는 쪽에 발을 디디신 보내신 분 그 팩스의 성함이 재환이와 은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대목에서 부러움을 느끼면서 갑자기 외로워지면서 유부녀인 저희 프로듀서와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제 처지가 굉장히 불쌍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신천시 락겔의 나이프는 제가 내일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팩스나 엽서를 보내주실 때는 항상 그 여러분들 성함을 꼭 명기를 해주시고요. 엽서 보내실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서산 819호 신해철의 FM 음악도시 담당자 앞입니다. 우편번호는 150에 608이고요. 카르스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드라이브였고요. FM 음악도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지역 FM 음악도시 소속 MBC 성명 신해철 위의 사람은 제15대 총선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티맨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뭐 15대 총선 이런 거는 정말 시켜줘도 안 할랍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 시켜주면 한번 하지요. 다음번 대선에 음악도시당 당수 자격으로 한번 출마할 테니까요. 그 출마 요구 연대 성명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잠시 노이즈가 꼈습니다. 신해철의 음악도시의 애청자입니다. 오늘 밤은 난생 처음으로 팩스로나마 라디오 방송에 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늘은 선고날이었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 학원인 탓에 쉬지를 못하고 며칠이 있을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여 학원생들과 보강 수업을 했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 서다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학원이란 곳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다니는 곳인데도 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습인가 싶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던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니 길러주셨던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전 수업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남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앞길이 더욱 염려될 뿐이랍니다. 신해철 씨, 과연 제가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청주시에서 이정희 씨였어요. 뭐 너무 예민하게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인류라는 영장류 동물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학생들이 공부를 자기 좋아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들도 다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수업에서 또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도 다른 데서 자기 재주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안 보는 시간에 다 공부를 하시고 계시겠지요. 난 대학 1년생 그 누구보다도 편한 고3 생활을 했다. 편하다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없었음을 말한다. 내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포기라는 말은 내게 무한한 휴식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때가 바로 1년 전 오늘이었다. 난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일기장에서. 요즘 나의 관심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있다. 오래된 여자친구다. 그 아이 집에 안 좋은 일,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집을 잃고 밖에 나앉았다. 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난 많이 울고 싶었다. 내 일처럼 느껴져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전에 느꼈던 힘겨움을 그대로 똑같이 느껴야 할 걸 생각하면 세상이 밉기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영화처럼 살고 싶다 한다. 그 아이의 동생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한다. 난 우리 가로 열고 나와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오늘 난 오랜만에 아주 강렬한 자신감에 사무친다. 세상을 다 흔들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무서운 자신감. 나는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조그만 창고 안에 웅크리고 있을 민경이를 생각하며 하루를 끝낸다.
대전시에서 용범 씨의 팩스였습니다.